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 이른바 한덕수의 난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8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헌재는 이를 지명으로 보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헌재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대행의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와 중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한덕수 차출론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본안에 가봐야 기각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9대0의 가처분 인용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중국의 보복과 버티기로 흔들리고 있고 미국 경제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협상을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대화조차 거부하며 동남아 순방으로 반미 전선을 구축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시장과 대체 수출처로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경고합니다. 스마트폰 관세 제외 조치는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질문 설계의 편향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편향 유도 질문을 금지하지만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질문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공정 질문안에는 여러 정치인을 나열한 다음 가장 폭력적인 것 같은 사람을 꼽으라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이 문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35.5%를 얻어 1위였습니다. 즉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방식으로 TK 60대 이상 비율이 과다 반영되고 호남 4050 세대는 과소 반영돼 대표성 왜곡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재명 전 대표가 군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시도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민주당은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감사 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단기 채권 발행이 막히고 회사채 시장에서 A급 이하 기업은 흥행 실패 우려로 발행을 연기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자금이 우량 채권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트럼프 관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기업 돈줄이 마르고 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애경산업 매각, SK 실트론 경영권 검토 등 대기업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부실 기업이 늘며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여고 등에서 조리원 파업으로 급식이 부실하거나 중단되며 학생 학부모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민노총 학비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재료 손질 거부 등 노동 간소화를 추진해 반찬 3찬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영양소 섭취 저해 우려로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군대는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하며 대기업이 참여해 단가 4,000원 안팎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말 많은 노동자들 말고 대기업에 맡기자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확연하게 읽힙니다.